뽀롱뽀롱 뽀로로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아이코닉스에 왔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 애니메이션 콘티를 한번 짜봤는데요. 제가 이 콘티를 가지고 대표님과 또 뽀로로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엄중한 판단을 받으러 지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가보겠습니다. 떨려. 역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이라 그런지 회사 곳곳에 귀여운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회사라면 하루 종일 재밌는 아이디어가 펑펑 샘솟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회사 구경은 잊지 마고 드디어 이 대도서관의 애니메이션 콘티를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나레이션이 처음 시작합니다. 뽀롱뽀롱 섬에 크롱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크롱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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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 크롱 얘는 누구니? 크롱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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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쓰러져 있었다고? 괜찮니? 이름이 뭐니? 크롱크롱 끼우 얘는 이제부터 뀨뀨라고 불러야겠는데? 크롱크롱 뽀로로 얘들아 이것 봐 내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 그게 뭔데? 총이잖아. 그냥 총이 아니야. 어디든 팔 수 있는 어디든 파 총이야. 에이 그게 뭐야? 크롱크롱? 아니야 충전만 잘하면 하루 10번은 쓸 수 있다고. 얘들아 뭐하고 있어? 얜 누구야? 마침 우물이 필요했는데 잘했어, 에디. 너무 귀엽다. 눈이 정말 예쁜걸? 피부도 정말 매끈매끈해. 그날 밤에 이제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병사들이 이제 뽀로로 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얘를 찾으러 온 거거든요. 뽀로로 섬이 약간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잡혀가게 됩니다. 얘가 이제 21호까지 이 전에 수많은 이제 막 20호까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생체 실험을 당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자연보호, 그 다음에 생명체의 귀중함,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바이오 공학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 강력한 무기들이 이제 이런 데서 촉수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총 모양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칼 모양으로 변한다든지 해서 그럼 너무 잔인할까요? 네. 그럼 이게 좀 다른 식으로 변해서 촉수를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 있게 친구들과 함께 그 악의 무리들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 이 대도서관 버전의 뽀로로가 야 이거 너무 참신한 거 아닙니까? 나 좀 재능 있는데? 그럼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이 새로운 캐릭터를 굳이 문어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동일한 질문. 네네. 촉수라는 약간 기괴함. 네, 그리고 또 이 촉수 하나하나가 이제 약간 무기로 변한다는 설정들. 무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이템으로 변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다던가 변형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어로 설정을 했거든요. 뽀로로 가지고 이런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 만들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과연 그거에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정말 잘 어울리는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이제 미리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구조물이라고 하면 바다 쪽보다는 네. 우주 쪽으로 가는 게 좀. 우주도 괜찮습니다. 우주도 그냥 로봇은 아마도 물에 들어가면 녹슬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가.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풍선으로 되는 로봇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뽀로로판 어벤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PD의 길 역시 쉽지 않아요. 한편에 재밌는 뽀로로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이야 몰랐네요.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편을 기획해 보면서
이게 한 편 한 편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도 야, 이게 엄청난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네.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이게 콘티까지 나오고 대본까지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해서 정말 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뽀로로가 지금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반 정도? 회사 차원에서요? 네, 회사 차원에서요. 50% 이상이죠. 와, 50% 이상이에요, 얘가. 오, 정말. 초특급, 스타급이네요. 기획사로 따지면. 효자죠. TV 애니메이션으로 한 편 만드는데도 네, 1억 원 하나의 정도. 에피소드. 이게 장난 아니네요. 애니메이션 구매 부분인지 아니면 장난감 부분인지 네. 이 수익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그 애니메이션은 네. 조금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는 있겠는데 네. 원소스 멀티 유지형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도 네. 다양하게 쓸 수 네. 있는. 네. 이 뽀로로의 경우 2000년도에 캐릭터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임, 애니, 장난감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그 필통, 뽀로로를 활용한 네. 빵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음료수서부터 네. 여러 가지 장난감, 문구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가 되고요. 정작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은 전체 10% 미만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은 약간 마케팅 용도네요? 홍보 용도? 그렇죠. 그 애니메이션은 그 캐릭터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대표님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네. 어떤 직원을 뽑고 싶은지, 그림을 잘 그리는 직원인지 아니면 3D 애니메이터를 잘 만드는 직원인지. 예를 들면 캐릭터 디자이너라고 하게 되면 실력도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림을 못 그리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단지 기능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럼 요즘은 우리나라에 어떤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죠. 네, 진짜 근데 이제 많아요. 네. 그보다는 본인의 개성이 좀 담겨져 있으면 이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훌륭한 애니메이션 PD가 되려면 창의력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걸까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의 어떤 상상력, 창의력을 통해서 네.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의 생명력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건 창의력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한 학습에 상상력이 더해졌을 때 그 창의력이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학습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상상력만으로는 사실 그 상상은 전혀 현실과 무관한 공상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현실적인 어떤 그 기반이 부여됐을 때 그게 창의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